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지난달 22만 7천 개의 일자리가 추가되면서 고용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외교 정책을 바꾸고자 하는 이라크 참전 용사들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신 경제 소식을 바탕으로 11월 미국 노동시장의 변화와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내용을 재구성했으며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난 11월 미국은 계절적으로 조정된 기준으로 22만 7천 개의 신규 일자리가 추가되며 고용시장이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이 수치는 예상치인 21만 4천 개와 거의 일치하며 탄탄한 성장세를 보여줍니다. 주요 원인 허리케인 헬렌과 밀튼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던 기업들이 다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보잉 파업이 종료되면서 수천 명의 근로자가 직장으로 복귀했습니다. 11월 고용시장에서는 다양한 부문에서 고용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레저 및 호스피탈리티 5만 3천 개 추가, 헬스케어 5만 4천 개 추가, 운송장비 제조, 파업 종류 3만 2천 개 추가, 정부 부문주 및 지방정부 고용 증가로 3만 3천 개 추가. 하지만 소매업 부문에서는 2만 8천 개의 일자리가 감소했습니다. 임금 상승과 실업률은 평균 시간당 임금 전년 대비 4% 상승 예상치 3.9%와 비슷 실업률 10월 4.1%에서 11월 4.2%로 소폭 상승. 실업률 상승은 신규 노동자들의 시장 참여 증가에 기인하며 이는 임금 및 물가에 대한 새로운 압박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10월의 고용 둔화는 경제적 약화보다는 자연재해와 파업으로 인한 일시적 영향이 컸습니다. 허리케인은 미국 남동부 전역에서 기업 활동을 멈추게 했고 보잉 파업은 추가 일자리 수를 제한했습니다. 경제 전망 2025년과 이민 정책의 영향. 경제학자들은 미국이 내년에도 양호한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JP모건 체이스와 모건 스탠리는 내년 매달 약 11만 3천 개의 신규 일자리가 추가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이민 정책은 노동력 증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규모 추방 작전을 예고하며 이민자 유입 감소를 언급했습니다. 이는 노동력 공급을 제한하고 실업률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연준 패드의 금리 정책 이번 보고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경우 연준은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거나 멈출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국 노동시장의 현재 상태. 현재 노동시장은 과열되지 않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과 파업의 일시적 영향을 제외하면 기본적인 고용 증가 추세는 건강합니다. RSM의 조 브루스웰라스 수석 경제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노동시장은 지금 매우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연준은 이를 보고 금리 인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고용 회복세와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노동시장과 연준 정책이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테러와의 전쟁 세대 참전 용사들이 어떻게 미국의 외교 정책 변화를 주도하려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툴시 가바드, 제이디 벤스, 피트 헤그세스 등 군 경험을 가진 정치적 인물들이 어떤 관점에서 행동하고 있으며 그들의 경험이 미국 외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논리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배경 테러와의 전쟁 세대의 등장. 9.11 테러 이후 시작된 테러와의 세계전쟁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시작해 이라크와 중동, 아프리카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전쟁에 참전했던 젊은 세대들이 현재 미국의 주요 정치 및 외교 직책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툴시 가바드 하와이 주방위군 복무, 현재 국가정보국장 후보. 제이디 벤스 이라크 참전 해병대원, 현재 상원의원. 피트 헤그세스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참전, 국방부 장관 후보. 이들은 모두 미국의 외교 정책과 군사적 개입주의를 비판하며 영원한 전쟁에 대한 환멸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둘째, 참전 경험과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 툴시 가바드 전쟁 경험이 외교적 관점에 큰 영향을 미침. 가바드는 이라크 파병 당시 동료 군인들의 트라우마와 희생을 목격하며 군사적 개입주의에 깊은 회의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미국이 불필요한 외국 전쟁에 개입했다고 비판하며 미국의 외교 정책이 군사적 수단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가바드의 시리아 정책 및 러시아에 대한 관점은 종종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과 만난 행보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미국의 지원을 비판하며 핵전쟁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제이디 벤스 참전 후 느낀 환멸과 정책 변화 의지. 벤스는 이라크에서 미군이 반란군과 싸우며 미국의 자금이 미국을 반대하는 국가를 재건하는 데 쓰이는 현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귀국 후 전쟁의 정당성에 깊은 회의를 느꼈고 현재는 미국의 무분별한 개입주의를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벤스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며 과거 이라크 전쟁에서 거짓말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피트 헤그세스 군사적 경험과 공격적 시각.
헤그세스는 이라크에서 공격적인 전술을 경험하며 전쟁 현장에서의 고충을 정치적 논리와 연결시켰습니다. 그는 전쟁의 책임이 전선이 아닌 정치인과 군 지도부에 있다고 비판하며 군사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주장합니다. 셋째, 테러와의 전쟁 세대가 미국 외교에 미칠 영향. 긍정적인 기대 참전 경험을 바탕으로 이들은 전쟁의 비용과 인간적 희생을 직접 목격했기에 군사적 개입에 신중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외교 정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우려와 논란. 이들의 군 경험이 풍부하지만 일부는 외교 및 정보 관리 경험 부족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가바드의 경우 러시아와 시리아에 대한 관점이 기존 정보기관의 평가와 상충되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일부 보수적 참전 용사들은 군사 개입 축소를 주장하면서도 종종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비춰질 때도 있습니다. 넷째, 역사적 맥락과 대중의 변화된 시각. 테러와의 전쟁은 7,000명 이상의 미군 사망자와 5만 명 이상의 부상자를 초래하며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참전 용사들 사이에서도 미국의 개입주의에 대한 회의감이 커졌습니다. 현재 이라크 참전 세대의 리더들은 군산복합체와 부당한 전쟁에 반대하며 외교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결론, 테러와의 전쟁 세대의 정치적 부상. 툴시 가바드, 제이디 벤스 피트, 헤그세스와 같은 참전 용사들은 미국 외교 정책을 재구성하려는 중요한 시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쟁 경험을 바탕으로 외교적 개입의 필요성을 재평가하며 미국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정책과 입장이 미국과 국제사회에 미칠 영향은 앞으로의 행보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미국 외교 정책이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지금 이들의 선택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보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